드라마의 퀄리티를 위해 한 주 본의 아니게 쉬어버린 드라마 빈센조. 다들 금단 빈센조 현상 있으셨나요? 지난 16회 어머니인 경자를 죽인 바벨의 장한석과 명희,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빛으로 그들을 찾아간 빈센조의 모습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자신의 유일한 가족 어머니를 죽인 자를 이용해 장한석과 명희 앞에 나타나 그를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과연 빈센조는 악랄하고 자꾸만 노받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장한석과 명희를 어떤 식으로 무참히 밟아줄까요? 드라마 빈센조 17회 18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장한석, 최명희, 그리고 한서와 승혁까지 넷이 모여 빈센조의 어머니를 죽인 것에 대한 술파티를 하던 중 결국 패가 갈라지며 다툼을 시작합니다. 그때 피투성이의 모습인 경자를 죽인 범인이 들어오고 뒤이어 빈센조가 들어옵니다. 빈센조는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넷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하지만 빈센조는 아직은 죽일 생각이 없다며 고통 없는 죽음은 축복이기에 죽기 전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고 고통의 단계를 천천히 느끼는 죽음을 맞게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가기 전 에피타이저라며 장한석의 귀에 총을 쏘고 나가버리는 빈센조. 개멋있어 정말. 이후 금가로 돌아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룬 빈센조. 결국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며 자책하는 빈센조에게 차영은 영원한 천국을 준 것이라며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무사히 돌아온 빈센조에게 금가 프라자 사람들은 잠시 생업을 멈추겠다고 하며 바벨 박살내는 걸 진심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역시 끈끈한 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네요. 그렇게 빈센조의 금가 패밀리가 결성됩니다. 본격적으로 바벨을 무너뜨리기 위한 강력한 일을 시작하는 빈센조. 일을 시작하기 전 한석에게 전화해 이미 두려움으로 인해 너의 패배는 시작됐다고 경고의 말도 전합니다. 이왕 바벨타워를 무너뜨리는 거 더 많은 쓰레기를 매장시켜버리자는 빈센조. 먼저 바벨타워에 분양권을 주는 자리에 금가프라자 패밀리들이 잠입합니다. 행사가 시작하자 빈센조의 그림자로 일하던 한 명을 빈센조가 그곳에 무대에 서게 만듭니다. 심지어 몸에 폭탄을 매단 채 단체 협박을 시작하는 빈센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곳의 폭탄들이 모두 터지게 될 거라는 빈센조의 그림자. 사람들은 어수선해지긴 했으나 폭탄에 대해 믿지 않자 그림자의 몸에 있던 폭탄을 터뜨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죽여버리는데요. 그걸 본 바벨에 투자한 VIP 사람들은 무릎을 꿇으며 바벨과의 연을 끊겠다며 빌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벨타워 인허가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빈센조와 차영의 계획인데요. 바벨그룹의 행사가 결국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폭탄 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은 바로 장한서였는데요. 역시 쓸모있는 움직임을 하고 있었네요. 아이스하키를 하며 조만간 일이 있었으니 바벨 내에 힘의 이동이 있을 거라며 바로바로 보고하게 하는 빈센조. 그런 박력에 왠지 빈센조에게 반한 듯한 한서의 모습이네요. 이거 전 출연자 빈센조 덕후 되는 거 아닌가요? 한편 행사가 엉망이 되어버린 뒤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르신이라는 누군가를 찾아간 승혁. 빈센조와 차영 그리고 금가프라자 사람들은 바벨타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 행사에 참석했던 고위급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원하는 방향으로 척척 일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번 일로 인해 한석이는 한서에게 바벨 바이오를 맡아서 런칭시켜보라고 말을 합니다. 점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권력이 움직이고 있자 기분이 좋아진 한석. 주성은 바벨에 가장 많이 중복되어 걸리는 내용이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인 박순준 의원도 우회로 5년 전 땅을 샀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각 박순준 의원은 승혁을 만나고 있네요. 기호틴 파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승혁은 바벨이 아닌 박예원과 따로 손을 잡아버립니다. 진짜 박쥐 같은 인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질 것 같네요. 빈센조와 앙군의 계획으로 국장님은 바벨그룹의 침투에 필요한 정보들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박 의원의 관계자에게 빈센조를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어르신이 바로 차기 대선 후보의 관계자였네요. 결국 그는 장한석에게 아버지를 죽인 것을 알고 있음을 말하고 한서에게 바벨을 넘기고 자중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승혁은 힘을 받아 남동부 지검장이 되고 최변이 그냥 우상의 대표가 되어버립니다. 차기 대선 후보의 사람이 말을 전한 것이라 조심해야 하는 상황. 승혁과 한서는 각자 원하는 바를 이루고 엄청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승혁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빈센조를 보내기 위해 인터폴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까사노 현 보스에게 연락해 빈센조에게 혐의를 씌울 것을 찾아 발을 빼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승혁. 이후 승혁은 정말로 남동부 지검의 지검장이 되고 한서는 빈센조에게 급히 논의할 것이 있다며 빈센조를 불러냅니다. 아이스하키장에서 총을 겨누는 한서. 그런 한서에게 결국 목적을 이루고 자신을 배신한 것이냐며 함께 총을 겨누는데요. 그때 빈센조를 잡기 위해 온 인터폴이 도착합니다. 빈센조는 그렇게 한국, 이탈리아 인터폴 그리고 한서에게까지 모두에게 둘러싸여 버리는데요. 그런데 그때 한서가 갑자기 빈센조를 향해 총을 쏴버리고 빈센조는 쓰러집니다. 그럼 빈센조에게 다가가는 인터폴. 빈센조는 인터폴의 총을 빼 다시 겨누며 상황을 순식간에 역전시켜버리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한서는 회장직보다는 빈센조와 손을 잡고 자신의 형 한석을 무너뜨리는 것을 선택한 듯 싶네요. 자신의 진짜 형처럼 빈센조가 점점 편하게 느껴지는 한서. 어딘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가짜로 총을 쏜 것처럼 분장까지 한 빈센조. 다친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합니다. 인터폴과 경찰을 제압한 후 인터폴에겐 파울로가 의원들과 장관들에게 준 뇌물 목록들이 있는 파울로의 약점이 담긴 USB를, 경찰들에게는 장한석의 페이퍼 컴퍼니 정보를 넘겨주고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사건이 끝나고 장한선은 빈센조에게 자신의 팔에 살살 총을 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배신을 티 안 나게 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날 밤 총상을 입고 겨우 살아왔다고 말하며 인터폴이 빈센조를 쉽게 잡기 위해 유인만 했다고 말을 하는 한서를 점점 의심하기 시작하는 장한석. 한서가 점점 똑똑해짐을 불안해하는 것 같죠? 한편 박석도는 출근하는 빈센조를 잡으며 신형 열기구가 들어왔다고 험한 일 계속하다 보면 갑자기 떠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한정 티켓을 선물합니다. 이제 2회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군가 저 티켓으로 멀리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벨타워를 분양받기로 했던 큰 말들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 한자리에 모이게 만든 빈센조. 하지만 장한석 집에서 녹취한 내용이 흘러나오자 장한석을 의심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시각 빈센조와 홍차영은 바벨그룹에 모든 부정을 뿌리뽑을 거라며 선전포고를 하며 본격적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바벨그룹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홍차영. 체크메이트에 제대로 걸려든 장한석. 또한 차영은 명희를 찾아가 명희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사주했다는 녹취록과 함께 사망한 인물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는데요. 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최명희. 진짜 사이코패스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럼 명희에게 정면 승부를 예고하는 홍차영. 시원하게 한 방 날려줬으면 좋겠네요. 멀리 안 나간다. 잘 가라 최명희. 한편 빈센조는 협상을 하기 위해 한승혁을 만났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거만하게 사람까지 데려온 승혁. 정말 1초 만에 제거해버린 빈센조. 잔뜩 쫄다 못해 쭈구리가 되어버린 승혁은 바로 굽신거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장한석은 자택에 침입한 개안들에게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한 대가라며 습격을 당하게 되고 맨발로 도주하게 됩니다. 빈센조의 도가니든지 괴롭히기가 시작된 것 같죠? 빈센조의 지속적인 위협에 최명희는 장한석에게 보호 차원에서 교도소에 잠시 들어가 있을 것을 권합니다. 끔찍히 싫어하는 곳에 들어가야 안전한 것임을 알기에 장한석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잡혀가게 되는데요. 장한석은 자신이 없는 동안 바벨 바이오를 런칭하라고 지시를 하지만 한서는 의혹이 많아
보류시켰다며 한석의 명령을 거스르고 아주 사이다스럽게 수갑을 꽉 채워줍니다. 나이스 샷 장한석. 그 시각 조 사장은 김 실장에게 납치되어 가족을 빌미로 밀실 시스템을 열도록 협박을 당하게 되는데요. 조 사장은 결국 지하 밀실 금괴 보안 프로그램을 만든 서마리의 신상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금가 프라자에 갑자기 피바람이 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마구 드네요. 한편 교도소에 있는 장한석을 찾아간 빈센조. 빈센조는 장한석에게 사실 널 가지고 놀았고 그 안에 널 넣은 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안에서 바벨이 무너지는 것을 잘 보라며 말하는데 자존심 센 한석은 정말 죽음보다 수치스러울 것 같네요. 한편 이탈리아에서 빈센조의 도움이 필요해 한국에 온 빈센조의 친구 루카. 파올로는 위기에 처한 까사노 패밀리에 관심도 없다며 함께 이탈리아로가 도와달라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패밀리 정리를 위해 2주 정도 이탈리아로 떠나는 빈센조. 금가 프라자 모두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에 오릅니다. 한편 빈센조가 떠나자 금가 프라자 난약사에 끌려온 서마리. 금고를 열도록 협박을 받는데요. 이대로 빈센조가 없는 사이 금고를 모두 털리게 돼버리는 걸까요? 마침내 밀실 금고를 열고 지하로 들어간 조 사장과 김 실장. 하지만 이미 금괴와 기요틴 파일은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또한 서 원장은 탈출해 지푸라기로 향했지만 차영과 함께 붙잡혀 맞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 순간 혜성처럼 다시 나타난 빈센조. 아, 미쳤어. 진짜 개멋있어. 이탈리아 건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말하며 인자기에 밥을 주는 것을 깜빡했다고 말하고 조 사장님과 눈빛을 주고받는데요. 조 사장님이 잡혀갔을 때 전화를 했던 빈센조였죠. 아마도 그때 이미 빈센조와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또한 난약사에 찾아가 빈센조가 스님들과 대화를 한 후 매일 외부로 나갔던 스님들. 그때 힘을 합쳐 금을 옮겨 놓았던 것일까요? 이렇게 1조가 넘는 금을 금벤저스 패밀리를 위해 함께 나눠 갖게 되는 걸까요? 매주 예상을 뒤엎고 반전의 반전, 그리고 빅재미와 빅 눈요기까지 주는 드라마 빈센조. 광질삼의 속마음이 너무도 많이 공개되는 리뷰였는데요. 이제 고작 한 주 남았더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쉬움을 가득 안고 다음 주 마지막 회 리뷰로 다시 찾아올 광칠삼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